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손해보냐 안 보냐, 그 문제가 결정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젖바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고민인데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재직 중에 이직 활동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우선 퇴사하고 이직 활동을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대부분 제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다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저 괴롭히고 수척해진 몰골로 우리 회사 입사한다고들 하셨는데, 이 문제는 채용 과정의 유리함, 불리함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손해보냐 안 보냐, 그 문제가 결정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상황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재직 중에 이직하는 케이스의 장점. 이 케이스의 장점은 경력 단절의 위험이 없다. 무엇보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연봉 협의의 여지가 많이 남는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인터뷰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이거 좀 의외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재직하는 중에 이직 활동을 하는 거의 단점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면접 준비하느라 조금 고될 수 있다. 그리고 면접 일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휴가나 반차를 소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팀에서 레퍼런스 체크, 그러니까 평판 조회를 잘못해버리면 본인의 이직 활동이 현재 회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 그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평판 조회,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이직 활동 노출이 안 되는 팁, 그리고 노출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퇴사하고 난 뒤에 이직 활동을 하는 케이스. 그 케이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편하게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연봉 협상할 때 주도권을 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말인즉 주는 대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일정의 면접을 보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회사에서는 내가 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을 그들 편할 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노는 사람이 맞춰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의외라고 했던, 회사 다니면서 내 스케줄에 맞게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분의 일정을 배려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이직 활동하는 단점, 퇴사의 여유를 즐기다가 나중에 생활고에 찌들고 급해져서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 재수 없으면 6개월 이상 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큰 단점이죠.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 이직하실 때 여러분한테 어떤 게 좋은가를 답을 내기 전에, 과연 인사팀에서는 이 각기 다른 두 케이스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직 중에 이직하는 케이스의 채용. 아무래도 인사팀에서 채용 자체, 이런 채용 자체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갑처럼 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우수한 후보자라면, 경쟁력 있는 후보자라면 갑의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배려하고 모셔오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수틀려서 안 온다고 하면 인사팀만 아쉬우니까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채용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연봉도 조금 더 주려고 하고 나중에 협의의 여지도 좀 더 있는 겁니다. 또 후보자가 곤란해지지 않게 레퍼런스 체크도 매우 조심스럽게 혹은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퇴사한 후에 이직하는 케이스.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후보자가 왜 퇴사를 감행하고 구직을 하는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사유, 이직 사유,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엄청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어때요? 이 면접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느낌적으로 채용사보다 지원자가 조금 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걸 인사팀에서 바로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그때부터 갑이 되는 겁니다. 즉, 연봉을 주는 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협의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레퍼런스 체크도 진짜 깊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 장점, 실수했던 거, 퇴사 사유 등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되죠. 분리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제 답이 나왔죠? 맞습니다. 정말 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재직 중에 이직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예를 들어 연봉이 불만 1에서 먼저 퇴사하고 그 다음 준비해서 3개월 만에 이직했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연봉이 가뜩이나 적어서 불만인데 퇴사하고 노는 동안 3개월치 월급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디 입사하면 본인이 원하는 연봉 줄 것 같아요? 협의도 잘 안 되는데? 자, 올라도 조금 오를 텐데 이미 3개월치 월급만큼 못 받았잖아요. 그만큼 마이너스인 거죠. 그걸 새로 갈 회사에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 몇십만 원 더 받자고 3개월치 월급을 버리는 셈. 새로 간 곳에서 조금 더 받으면 다행인데 더 줘봐야 얼마 더 주겠어요? 어림도다. 하루도 더 근무 못하겠다. 위에 있는 내용들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퇴사부터 해야겠다 라고 하면 진짜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인 이직 상황에서는 먼저 퇴사하고 준비하는 건 채용에도 불리하고 심지어 그동안 돈만 까먹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몇 달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돈 없애는 짓이야. 말 되게 길어지는데 자, 가령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치면 석 달 쉬어도 연봉 600만 원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두 달 만에. 자, 그냥 놀면서 몇백만 원 까먹는 거예요. 퇴직금도 그냥 날아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야? 자, 월급 10만 원, 20만 원만 덜 들어와도 막 부들부들 떨고 분노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퇴사 먼저 하는 케이스의 장점들, 이게 여러분들께 6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나요? 노트북이나 휴대폰, 좋은 이어폰 하나 사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 가성비 이런 거 다 따지고 정작 왜 본인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 정말 큰 돈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건가요? 열받는다고 석 달에 600만 원 정도 잃어버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자, 열만 받으세요. 열도 받고 돈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퇴사해도 열은 계속 받으니까 그냥 돈 받으시면서 열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누군가는 나는 재직 중에 이직 준비하는 건 내 성격과 체질에 맞지 않아. 마음 편히 퇴사하고 준비할래.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이유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 젖 같아서 그냥 앞뒤 안 보고 무조건 퇴사하려는 게 목적이 돼버린 상태인지 제가 10년 넘게 헤드헌팅 하면서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재직 중에 이직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이직하시려는 마음, 퇴사하시려는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한시도 그 회사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600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직하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버거우시더라도 꼭 재직 중에 이직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